기원전 632년 중국 대륙이 떨렸다. 북방의 신흥 강국 진나라와 남방의 야수 초나라가 중원에 패권을 놓고 정면 충돌한 순간 한쪽은 700승의 전차를 앞세운 정예군, 다른 한쪽은 왕을 칭하며 중원을 집어삼키려는 거대 연합군. 이 전투에서 진나라가 졌다면 오늘날 중국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초나라가 북진에 성공해 주나라를 집어삼키고 진나라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년 망명 생활 끝에 돌아온 한 군주가 과거 적국 왕에게 했던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90이나 물러섰습니다. 퇴피삼사. 그런데 이 후퇴가 오히려 적을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천재적인 계략이 되었던 거죠. 호피를 씌운 전차, 나뭇가지를 끌며 일으킨 먼지 폭풍, 완벽한 협공, 초나라의 자만심을 이용해 좌우익을 순식간에 박살낸 전술의 정수.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드라마틱한 성복 전투의 전 과정을 좌전에 실린 생생한 기록 그대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초입부터 마지막까지 숨막히는 전략과 반전, 인간적인 약속과 배신까지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왜 이 전투가 일어났는지 배경부터 알아야 합니다. 춘추 시대, 주나라 천자가 약해지면서 제후들이 패권을 다투던 혼란의 시대였죠. 기원전 643년 제황공이 죽은 뒤 중원의 패주 자리는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 틈을 노린 것이 남방의 초나라였습니다. 초나라는 원래 형만이라고 불리며 중원 제후들에게 무시당하던 야만 국가였지만 웅철 이후 왕을 자칭하며 급성장했습니다. 초성왕은 북진 정책을 펼치며 정, 진, 채 등을 복속시키고 송나라까지 위협했습니다. 기원전 638년 홍수 전투에서 송양공을 대파하면서 초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죠. 반면 북방에서는 진나라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진나라는 희씨 제후국으로 내부적으로는 여의의 난으로 왕실이 피로 얼룩졌죠. 그난 속에서 공자중이는 19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디족, 제, 진, 초 등을 떠돌며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모았습니다. 특히 초나라를 방문했을 때 초성왕이 만약 그대가 진나라 군주가 된다면 어떻게 보답하겠소? 라고 묻자 중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초나라는 이미 재화가 넘치니 재물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초와 진의 군대가 전장에서 만나게 된다면 저는 세사 30리씩 총 90리를 물러나겠습니다. 이게 바로 퇴피삼사의 약속입니다. 초성왕은 중이의 그릇이 크다는 걸 알아보고 그를 살려보냈지만 그의 신하 자옥은 저놈을 죽여야 한다며 이를 갈았죠. 기원전 636년 진목공의 도움으로 중이는 드디어 진나라 군주가 됩니다. 진문공으로 즉위한 그는 내정 개혁을 단행하고 존왕양이 기치를 내세우며 중원 제후들의 지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33년 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자 송성공이 진나라의 구원을 청했습니다. 이제 진문공에게는 패권을 쟁취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진문공은 즉시 3군을 편성했습니다. 중군 대장 극곡, 상군 대장 호원, 하군 대장 난지, 그리고 보좌관으로 선진, 호무, 서신 등 명장들이 포진했습니다.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초나라의 우방 조이를 먼저 치자 위성공이 길을 빌려주지 않자 진군은 위나라를 공격해 오록을 점령했습니다. 위성공은 쫓겨났고 조나라도 함락 직전까지 갔죠. 이로써 초나라의 남쪽 동맹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성왕은 송나라 포위를 풀고 철수하려 했지만 영윤 자옥 성득씨는 절대 물러서지 말라 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옥은 송나라를 계속 포위하면서 진채정어 등 사국 군대를 끌어모아 북상했습니다. 진문공은 외교로 제진송을 끌어들였고 조이 두 나라에게 초와 절교하면 나라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배신을 유도했습니다. 자옥은 분노했습니다. 완춘을 보내 조이를 돌려주면 송포위를 풀겠다고 제안했지만 진 측은 이를 역이용했습니다. 진문공은 과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90리 후퇴시켰습니다. 초군 진영에서는 진이 겁을 먹었다며 환호했지만 일부 장수들은 이건 함정이다라고 경고했죠. 자옥은 오늘 반드시 진을 없애리라며 성복, 지금의 산동성 견성까지 추격했습니다. 이제 양군은 성복 평원에서 마주쳤습니다. 초군 숫자는 진군보다 많았지만 연합군의 결속력은 약했습니다. 기원전 632년 음력 4월 4일 새벽 성복 평원의 두 군대가 마주섰습니다. 전투는 진군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신이 지휘하는 진 하군 좌익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전차 말에 호피를 씌우고 돌진. 초우군의 말들이 호랑이 가죽을 보고 놀라 날뛰며 진영이 무너졌습니다. 서신과 백을병은 채 공자인을 도끼로 베고 초 장수 투발에 뺨에 화살을 꽂았죠. 초우군은 순식간에 패주했습니다. 자옥은 우군은 신경 쓰지 말고 중군 좌군으로 진 중군을 치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오른쪽 날개가 날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진상군 호모가 2개의 대기를 세우며 퇴각 신호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하군 난지가 전차에 나뭇가지를 잔뜩 매달아 끌며 후퇴, 먼지가 하늘을 뒤덮으며 진군이 대패한 것처럼 보였죠. 자옥은 기회다 하며 좌군 자서에게 추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서는 진이 도망친다며 앞장서서 달려갔지만 이게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초 좌군이 추격하며 측면이 완전히 노출된 순간 진 중군 선진과 극진이 언덕 뒤에서 튀어나와 횡격, 동시에 호모원의 상군이 돌아서서 협공했습니다. 초 좌군은 양쪽에서 포위당해 순식간에 괴멸, 진군의 송제 지원군까지 합세하며 초 좌군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자옥은 좌우군이 모두 무너지는 걸 보고 중군만으로 진격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군은 초군 진영을 점령하고 초군은 영고까지 패주했습니다. 전투는 단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진군은 초군 병거 100승과 포로 1000명을 노획했죠. 진 문공은 초군 진영에서 사흘 동안 머물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자옥은 영곡에서 초 성왕의 전가를 받고 왕께서 용서하셔도 나는 신식 두고울의 부모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자결했습니다. 진 문공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중원은 편안하리라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5월, 진 문공은 천토에서 제진송인호 등 제후들과 주 양왕을 모시고 회맹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진 문공은 제황공에 이은 2번째 패자가 되었고 초나라의 중원 진출은 한 세대 동안 좌절됐습니다. 성복 전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교훈, 적의 자만심을 이용한 유인 전술, 좌우의 협공과 측면 기습의 고전 전술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좌전에 가장 자세히 기록된 춘추 최대 규모의 전투로 후대 손자병법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성복 전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강자는 물러설 줄도 알고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 전투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